일부 고개 숙인 승리자 베를린의 침묵 1936년 8월 1936년의 조선 숨이 막힌다. 학교에서 조선어 수업은 사라지고 있었고 신문은 일제의 검열 아래 숨을 죽였다. 거리에서 조선말을 크게 하면 주변이 먼저 쉬쉬했다. 조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죄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그해 조선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육상 경기에 출전했다. 마라톤 42.195km. 온몸이 무너지는 그 거리를 달려 세계 신기록 2시간 29분 19초로 결승선을 끊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 달린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 붉은 원 일장기. 세상은 그를 일본 선수로 불렀고 시상대에선 기미가요가 울렸다. 경성의 조선인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숨을 죽였다. 우승 소식에 기뻐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몰랐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동아일보는 며칠 후 시상대 사진을 지면에 싣으면서 가슴의 일장기를 붓으로 지워버렸다. 신문사는 즉각 무기 정간 처분을 받았다. 그 지워진 자리가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이다. 손기정. 그 이름 석자는 그날 이후 조선인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남았다. 그가 고개를 숙인 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의 절이었다. 8월 9일 오후 베를린 올림픽 주경기장. 손기정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12만 관중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귀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먼저 알았다. 지금 세상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시상대에 오르는 계단 한 칸 한 칸이 천근만근이었다.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손기정은 그 순간 두 눈을 조용히 내리깔았다. 금메달을 바라보지 않았다. 일장기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손에 든 월계수 묘목만을 꼭 끌어안았다. 가슴의 붉은 원을 가리기 위해 세상이 찍어대는 카메라 앞에서 그 작은 나뭇가지가 유일한 방패였다. 고개는 깊이, 더 깊이 숙여졌다. 기자들은 그 자세를 겸손이라고 썼다. 조선인들은 그 자세에서 절규를 읽었다. 귀국 후 그를 맞은 것은 환호만이 아니었다. 총독부의 감시, 일본 당국의 압박이 뒤따랐다. 손기정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마라톤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 승리는 봉인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봉인되지 않았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손기정의 독백. 베를린 시상대 위에서. 내 다리는 조선의 것인데 어찌 가슴엔 타국의 태양이 이리도 뜨거우냐. 42km를 달렸다. 한강 물을 마시고 자란 이 몸으로 낙동강 바람을 가슴에 품고서 이 낯선 땅에 42km를 달렸다. 그런데 골인 지점은 승리의 문이 아니었다. 차가운 유배지였다. 두 손에 쥔 월계수 잎새는 영광의 증표가 아니었다. 부끄러운 가슴을 가려야 했던 수위였다. 기미가요가 귓전을 때릴 때 나는 내 영혼의 귀를 틀어막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빼앗지 못한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태극기를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다. 세상은 나를 일본 선수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발이 닿았던 42km의 아스팔트마다 조선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을. 아, 조국아. 나는 이겼으나 패배한 자처럼 고개를 숙이노라. 그러나 알아다오. 내가 숙인 이 고개는 굴복이 아니라 너를 향한 절이노니 언젠가 내 제자들이 이 고개를 하늘 향해 들어올리리라. 그날을 위해 나는 오늘 이 고개를 더 깊이 숙이노라.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독립열망자. 우승했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소. 기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기정 선수가 고개를 숙일 때 내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저 금메달이 우리 것이면서 우리 것이 아닌 게 너무 원통합니다. 경성 어느 노인. 라디오 앞에 동네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우승 소식에 만세를 부르려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못했소. 다들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그 감정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동아일보 독자. 신문 사진에서 일장기가 지워진 걸 봤을 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신문사가 정간을 당했다는 소식엔 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그 붓질 한 번이 총칼보다 용감했습니다. 청년 학생. 기정 형님, 당신은 일장기를 달고 달렸지만 우리는 당신 가슴 속에 태극기를 보았습니다.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인 그 자세.
어떤 만세보다도 더 조선스러웠습니다. 마라토너 지망생. 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정형이 달린 그 42km가 머릿속에 맴돕니다. 언젠가 우리 이름으로 우리 국기를 달고 저 시상대에 서고 싶습니다. 어느 어머니, 아들한테 기정 선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고. 근데 이름이 다르게 불린다고. 아들이 묻더군요. 왜요 엄마? 뭐라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북. 해방된 조국의 이름으로 보스턴의 기적. 1947년 4월, 1945년 8월 15일. 해방.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미 군정이 들어섰고 좌우 대립이 거리를 피로 물들였다. 신탁 통치 찬반을 두고 동족이 동족의 멱살을 잡았다. 나라가 둘로 갈라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 것을 원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 국기를 달고 세계 앞에 서는 것. 손기정은 바로 그 꿈을 위해 뛰었다. 선수가 아닌 감독으로서 제자 서윤복을 데리고 미 군정의 후원을 어렵사리 얻어 보스턴 행배에 올랐다. 당시 조선에는 변변한 훈련 시설도 없었다. 제대로 된 운동화도 구하기 어려웠다. 서윤복은 손기정이 직접 발 사이즈를 재어 맞춘 신발을 신고 대서양을 건넜다. 유니폼에 처음으로 새겨진 코리아와 태극기. 손기정은 그 글자를 밤마다 손으로 쓸어내렸다고 한다. 1947년의 한국은 아직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낯선 이름이었다. 보스턴 마라톤 참가 선수 명단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올라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다. 1947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 출발선. 서윤복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달렸다. 손기정 감독은 출발 총성이 울리기 전 제자의 어깨를 한번 꽉 쥐었다. 말은 없었다. 눈빛으로 11년이 전해졌다. 레이스가 시작됐다. 서윤복은 처음부터 선두권을 유지했다. 20마일, 22마일. 고통이 극에 달하는 구간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런데 결승선까지 불과 2km 400m를 남긴 지점, 갑자기 관중석에서 검은 개 한 마리가 코스로 뛰어들었다. 서윤복의 발이 걸렸다.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다. 피가 번졌다. 관중이 숨을 죽였다. 손기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11년의 한이 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서윤복은 일어났다. 찢어진 유니폼 사이로 피가 흘렀지만 가슴의 코리아는 선명했다. 그는 다시 달렸다. 더 빠르게. 마치 넘어진 것이 오히려 불을 당긴 것처럼. 서윤복이 결승선을 가르는 순간 손기정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다. 그리고 울었다. 베를린에서 참았던 11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코리아가 세계 앞에 당당히 섰다. 손기정의 독백. 보스턴 결승선 앞에서 보아라. 저기 저 아이의 가슴에 박힌 선명한 코리아를. 짐승의 방해도, 낯선 땅의 오르막도, 무릎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도 우리 민족의 심박수를 단 한 번도 늦추지 못하였다. 윤보가.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나는 처음엔 두려웠다. 베를린에서처럼 또 한 번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너는 일어섰다. 아스팔트에 무릎을 박고도 너는 일어섰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11년 전 내가 숙였던 고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베를린에서 떨구었던 고개를 너는 보스턴의 저 태양 아래 당당히 지켜들었구나. 내가 달려온 42km는 사실 내가 11년 동안 달려온 기다림의 거리였다. 윤보가. 내가 넘어진 그 자리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독립의 성지다. 이제야 나는 베를린의 망령에서 벗어나 비로소 소리내어 울 수 있노라.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다. 11년을 참아온 해방의 눈물이로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대안의 눈물이로다.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해방둥이. 드디어 우리 이름으로 1등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아버지가 방 안에서 혼자 엉엉 우셨어요. 소리내서 우는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마라톤 팬. 세상에 개한테 치여 넘어지고도 벌떡 일어나 더 빠르게 달릴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의 근성이다. 서윤복 선수 만세. 손기정 감독님 만세. 보스턴 교민. 현장에서 봤습니다.
서윤복 선수가 넘어졌을 때 저도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일어서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코리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국 관중들이 다 돌아봤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손기정 팬. 손기정 감독님이 결승선에서 두 손을 들고 오는 사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베를린에서 혼자 고개를 숙이시던 그분이 이제야 웃으시는구나. 눈물이 납니다. 실향민. 나라가 일이 어지러워도 스포츠로 하나가 됩니다. 좌도 우도 없이 다들 서윤복 선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깐이나마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그 잠깐이 눈물나게 소중했습니다. 어느 선생님, 학생들한테 오늘 수업 대신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코리아가 보스턴을 이겼다고. 아이들이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설명하고 나니 한 아이가 우리나라 진짜 있는 거네요 라고 하더군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부. 보스턴 점령, 코리아의 전성시대. 1950년 4월, 1950년 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다. 국회가 열리고 헌법이 만들어졌지만 나라 살림은 여전히 빈궁했다. 한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넘쳤고 38선 너머에서는 긴장이 날마다 고조되었다. 불과 석 달 뒤면 6.25 전쟁이 터질 것이었지만 1950년 4월에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봄 손기정은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보스턴으로 갔다. 함기용, 송기륜, 최윤칠. 셋 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변변한 훈련 환경도 없었다. 대표팀의 예산은 쥐꼬리만 했다. 손기정은 사비를 털어 훈련을 시켰다고 한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당시 보스턴 마라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였다. 미국, 핀란드, 캐나다 마라톤 강국의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한국, 낯선 이름이었다. 1947년에 서윤복이 우승하긴 했지만 그것이 요행이 아니었는지 세계는 아직 반신반의했다. 그 반신반의를 손기정의 제자들이 박살냈다. 1950년 4월 19일 보스턴 마라톤. 출발 총성이 울렸다. 수백 명의 선수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레이스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선두권에 태극마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둘이었다. 셋이었다. 20마일 지점. 함기용이 선두. 그 바로 뒤를 송기륜과 최윤칠이 쫓고 있었다. 세계 각국의 엘리트 선수들은 이미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다. 보스턴의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결승선. 1위 함기용, 2위 송기륜, 3위 최윤칠. 태극기 3개가 동시에 시상대에 올랐다. 세계는 경악했다. 보스턴 마라톤 역사상 한 나라가 1위, 2위, 3위를 독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손기정은 시상대를 바라보며 두 눈을 감았다. 베를린. 혼자였던 그날의 시상대. 기미가요? 일장기. 그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3개의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그의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손기정의 독백. 보스턴 시상대 앞에서 1950년. 하나도 둘도 아닌 셋이다. 보스턴의 하늘에 태극기가 숲을 이루었구나. 베를린에서 홀로 고개를 숙이던 그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청년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호는 이제 없다. 대신 3개의 태극기가 보스턴의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내가 외롭게 달리던 그 길 끝에 이제는 거대한 파도가 일어온 세상을 대안의 이름으로 덮었다. 함기용. 내 첫 발이 결승선을 끊던 순간 내 가슴에 박혔던 14년의 가시가 한꺼번에 뽑혀 나왔다. 송기륜, 최윤칠. 너희의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어 이 땅의 마라톤이 죽지 않는 불꽃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다. 1등, 2등, 3등.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세상의 꼭대기에 섰다는 것. 그것으로 내 생은 충분하다. 베를린의 그 소녀는 이제 울지 않는다. 보스턴의 하늘 아래 마침내 고개를 들었노라. 조국아, 나는 이겼다. 이번엔 진짜로. 그 시절 사람들의 이야기. 국뽕치사량. 실화입니까? 1위, 2위, 3위를 싹쓸이라니. 보스턴 마라톤인지 한국 선수권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까? 체육계 인사. 손기정이라는 거목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1936년 혼자 고개를 숙이시던 그분이 14년 뒤 제자 셋이 시상대를 채우는 걸 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길입니다. 평범한 가장. 어제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집사람이랑 둘이 서로 얼굴 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태극기 3개가 올라간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보스턴 특파원. 현장 분위기 전합니다. 미국 기자들이 처음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1위, 2위, 3위가 확정되자 다들 코리아, 코리아를 외쳤습니다. 손기정 감독이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서울거리의 청년. 오늘 신문 보고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안주도 없이 그냥 마셨는데 어찌나 달던지. 태극기 3개 올라간 사진을 신문에서 오려서 방에 붙여놨습니다. 어느 할머니,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서 고개 숙이던 걸 내 눈으로 봤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오늘 저 3개의 태극기를 보니 하늘에 있는 독립투사 어른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더 눈물이 납니다. 손기정의 일대기는 단순한 스포츠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가는 한 민족의 이야기였다. 베를린의 침묵에서 보스턴의 함성으로, 안에서 환희로, 고개를 숙인 자리에서 고개를 드는 자리로. 손기정. 1912년에서 2002년